네, 여러분들 소액도 가능한 투자,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예,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경매도 많고 공매도 많고 이것저것 정 안 되면 단타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사실 꽃 중에 꽃이에요. 꽃 중에 꽃이고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 재테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 처음에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낙찰받아서 단타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기쁜데요. 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예, 조금만 노력하다 보면은 어? 같은 시간, 같은 기간 걸리고 하는데 1,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데 굳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예, 보여요. 그냥 뭘 해도 벌 수 있다는 게. 예, 근데 안 하게 돼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럴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의 마지막은 어떤 투자다라고 들어보셨죠? 토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예. 큰 맥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맞지만 사실 가장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디벨로퍼들입니다. 디벨로퍼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토지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변화를 시켜서 분양을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어떤 운영을 했을 때 확실히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큰돈 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큰돈 들어서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PF 대출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액으로도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몇 억은 있어야 되잖아. 자, 몇 억이 없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확실한 투자면 내가 조금 공부해서 함께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랬든 저랬든 결국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로 점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큰 돈이 벌리는 걸 아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이 투자. 어떻게 하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입니다. 뭐냐면 모텔 호텔이에요. 모텔 호텔. 예, 여러분. 모텔 호텔이 여러분 부동산이 하락장이라 그래가지고 올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부동산이 하락장이어가지고 그래도 서울이니까 서울 손님들은 뭐 방문을 하고 저기 남해에 있는 손님은 방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저기 김해에 있는 손님들은 모텔 호텔 안 갈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번 달 버는 월급이 적어서 모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도 장사가 되는 것이 모텔 호텔입니다. 어느 지역이어도 상관없이 되는 게 모텔 호텔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은 숙박료가 모텔 호텔이에요. 5만 원인데 지방은 2만 원일까요? 대실료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대실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3만 원이니까 지방은 만 원일까요? 안 그래요?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가격은.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럴 때는 지방에 모텔 호텔을 짓는 게 굉장히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땅을 매입하는 금액 자체가 서울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뭘 호텔 같은 거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보통은 상업지에 이제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 평당 몇 천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에 가면 어때요? 모텔 호텔을 지으려면 일단 어떤 땅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되냐면 계획관리 지역인 땅과 아니면은 어 상업지역 땅을 사야 돼요. 일반 뭐 주거지라든지 일반 뭐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땅들은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어 계획관리 지역 땅, 지방에 있는 거 요런 땅 사면 평당 얼마예요? 상업지역 땅 이런 거 사면 얼마예요?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살 수 있는 땅들도 많단 말이에요. 서울에 호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업지역 땅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계획관리 지역이 어디 있어? 그죠? 다 도시 지역인데. 그죠?
그러면은 평당 몇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벌써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방 객실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투자는 서울에 모텔을 짓는 걸까요? 지방에 모텔을 짓는 걸까요? 지방에 모텔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지방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승장, 하락장과 상관없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사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땅을 매입할 때에도 보통은 80% 대출이 나오고요.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보통은 80%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그 시절에 따라 다르고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의 소자본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0억이 들었어. 한 30억이 들었다고 칠게요. 예. 대출 이용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매출을 일단 바로 일으켜야겠죠. 예, 보통 신장 개업이 된 이런 호텔들은 장사가 안 될래야 일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뭐, 대실도 돌아갈 거고요. 숙박도 돌아갈 거고요. 예, 보통 이제 그 정도, 자금으로 짓는다 그러면은, 월 매출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잘 나오는 곳들은 또, 그렇게까지 금액이 날 수도 있고, 8천까지도. 요렇게 보통 월 매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억짜리 창고 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300만 원? 한 1000만 원? 많이 받아야? 물론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는 좀 더 월세 받습니다. 그리고요, 다가구 같은 걸 갖고 있어도, 지역이 좋으면 월세 수익이 좀 잘 나오는 편이지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모텔, 호텔처럼 수익이 발생할까요? 그 정도 발생 안 해요. 예, 여러분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생각보다 모텔, 호텔, 월세 수익이 굉장합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매도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굉장히 비싼 금액에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들은 비용은 한 30억인데, 한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매도할 때는 월 수입이 좋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야? 8천만 원이나 나와? 6천만 원이나 나와? 아, 그러면은 8억, 80억에 사야지. 그쵸? 8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데 8천만 원 월세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잘 없어. 잘 없어가 아니라 아예 없을걸?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직 가지 않으셔본 길이라서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이 디벨로퍼의 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든 전략을 잘 짜고 안전하게 검토하고 들어간다면 잃을 수가 없는 투자예요. 부동산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아무 상관없는 투자라는 거죠. 무조건 돈 버는 투자라는 거죠. 디벨로퍼 그러면 또 이게 언뜻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실패한 얘기들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거? 아파트 지었는데 미분양이 됐다. 아이고 큰맘 먹고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미분양인데 뭔 소리냐. 예, 맞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일반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다가구 분양, 단독주택 분양 이런 것들은 일반 분양들은 또 어때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이제 매수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확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금 회전이 막히게 되고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디벨롭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투자는 사실은 항상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모태로테 투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죠? 매력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디벨롭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한 디벨로퍼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모텔 호텔 오케이. 아, 이벤트 말이 많네. 나도 목돈이 생기면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목돈이 꼭 아니어도 소액으로도 디벨로퍼로 안전하게 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LH나 SH한테 주택을 지어서 바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만약에 지어가지고 동네 막 요즘에 은평구 우리 그때 현장 임장 저번 주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디벨로퍼들이 땅 이제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막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은평구 쪽에.
미분양이야. 분양이 안 돼.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 누구한테 팔면 돼요? LH하고 SNH한테 넘기면 그냥 사주는데 뭘 고민해. 뭘 고민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여러분 건축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그분은 다른 데 오다 뭐 따지도 않고 본인 거 그냥 지어가지고 본인이 땅 사가지고 본인 거 지어가지고 LH한테 넘기면서 계속 그걸로 돈만 버는 분들도 있어. 예, 속 시끄럽대. 상승장, 하락장 신경 쓰기 싫대. 예.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분들과 또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근데요, 확실하게 상승장, 하락장이랑 상관없이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 투자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슬프지 않아요. 예. 그럼 자, 그러면 LH, SH에 납품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이미 다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 이 관련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인가? LH나 이런 데에서도 무슨 행사더라 그게 무슨 파쇼 파쇼 행사예요. 파쇼. 집 파쇼 막 이런 느낌인가 봐요. 예. 파쇼 행사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이런 우리가 직접 지어가지고 파는 거를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매입해줘요. 파쇼 이거예요. LH한테 파쇼, SH한테 파쇼 이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투자가 또 굉장히 재미난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땅을 매입해가지고요. 건축을 짓는데요. 예, 건축을 지어가지고 매입을 우리가 LH나 SH 쪽에다 파는 건데 이분들이 어때요? 예, 그 시절에 하락장이라 그래가지고 싸게 사고 상승장이라고 비싸게 사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철근 값이 얼마고 승강장 값이 엘리베이터 값이 얼마고 시멘트 값이 얼마고 그러면 이 정도면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주택 지려면 공사비가 얼마죠? 평당 뭐 600 아무리 싸게 해도 요 정도 계산하면서 염두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럼 600이니까 600에 무조건 살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LH, SH가 그렇게 막 횡포를 부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토지 가격을 인정해 주고요. 그 건축을 지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 업자들이 남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LH나 SH에서도 충분히 그 값을 치르면서 취급을 해줍니다. 취급을 해줍니다. 나쁜 투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는 한 10억 정도 있어도 되나? 네, 그죠? 이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중주택을 짓는 거예요. 요런 건 이제 지방에는 안 돼요. 네, 지방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입지가 있고 다 달라요. 그죠? 자, 다중주택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대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중주택은 일단 방이 많잖아요. 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요? 월세 수입이 좋죠. 예. 자, 내가 일단 들어간 돈이 조금 아쉽잖아요. 묶여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아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짓고 나서 몇 개는 전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월세 전부 다 월세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응? 자, 나는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월 이자를 주고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몇백에 순소득이 또 매달 남는 거예요. 이 집이 있음으로써. 괜찮죠? 나쁘지 않죠? 예. 네. 자, 근데요, 여기서 주택이잖아요. 그럼 종부세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건설임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짓고 나서 딱 첫 번째 등기할 때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딱 그때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건설임대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건설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대신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임차를 놔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빨리 팔 필요도 없어요. 월세 수익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팔 필요도 없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죠. 수익률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자, 그럼 건설임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부세 면제예요. 예, 나라를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 임대 등록이 그런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리고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보통 이렇게 짓고서 디벨로퍼 하고 나오면 보통 이거 짓고서 이제 세 놓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보통 1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투자금 다시 회수됐죠? 그럼 그 다음 1년도에 또 어떻게 하면 돼? 요런 거 또 지으면 돼. 또 그 다음 년도는 또 지면 돼. 또 건설임대 등록해. 또 지면 돼. 이렇게 10년 동안 하나씩 10개를 짓습니다. 돈이 계속 필요했나요? 아니죠. 처음에 갖고 있던 투자금으로 10개를 지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도래했죠. 이제 뭘 하면 돼요? 첫 번째 10년 전에 지었던 그거를 매도해야 돼요. 이걸 내가 더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 또 월세 짭짤하다고 갖고 있으면 안 돼. 왜요? 사는 사람도 이쁠 때 사가야지 사고 싶지. 여러분이 다 사용해 놓고 여러분이 이쁠 때 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됐을 때 이제 하면은 사는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딱 10년만 갖고 있다가 그분들에게 팔면은 어때요? 수익률이 일단 좋기 때문에 다가구 이런 뭐 근린주택에 비해 확실하게 그 동네에서 수익률이 왔다기 때문에 팔릴 때도 잘 팔린단 말이에요. 또 팔릴 때 더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사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전세 세팅을 우리가 미리 해놨잖아요. 실제로 사는 사람도 나머지는 대출을 이용하면서 본인 자금 얼마 안 들이고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싶어 합니다. 사는 사람들은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구나 근린주택을 봐도 이 정도 가격에 매입했을 때 이 정도 월세 순소득이 나오질 않는데 우리 주택은 그 정도가 나오거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그러면 이제 또 10년 있다가 하나씩 팔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 소득만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몇 억씩 내가 또 이제 투자금이 또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부동산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야, 이게 진짜 놀이터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제가 10억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모텔도 그렇고 또 LH에 납품하면서 이렇게 돈 무조건 버는 이런 투자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까요? 생각보다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막바로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아직은 이런 거 뭐 이렇게 낙찰도 하나 안 받아보고 경험도 없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막막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예,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치? 갑자기 선적인 생각이 나는, 그치?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많은 걸 모르니까 그냥 덥석하기엔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자, 부동산 고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경매 공매 시장도 재밌습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천천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최창일님, 멘토님 오늘 삼겹살 데이 잘 보내세요. 삼겹살 데이인가요? 아, 3.3이구나. 아, 정말 오늘 3.3한 날이네요. 여러분들, 그래요. 김희진님, 소액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소액이라면? 소액이라면 뭐 1,000만 원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명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 목돈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저희 우리 백복션에서도 지금 이런 걸로 공동투자 지금 준비하는 게 있죠. 자, 아이가세님, 최창희님 오늘도 건강하게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고 그 기운받아 모두 부자 되어 보아요. 네.
에라고야님 오셨네요. 네, 다중주택의 건설임대 등록도 매우 유익한 꿀팁이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돈 번다니까, 진짜 이게. 네, 보면은요. 이 디벨로퍼도요, 이게 초보자 디벨로퍼들은 또 이렇게 위험한 분들 많아요. 예, 이렇게, 저희 맞은편도 마찬가지야. 이미 재미 보고 오피스텔 분양 제대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도 있는데요. 이제 분양하는 팀도 있어. 아이고, 이거 땅 사놨지, 대출은 이만큼 껴있지, 분양을 안 할 수도 없고, 분양이 되냐고요, 이게. 예. 이게 하여간 여러분들, 이거 참 여러 가지,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이게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고, 또 괜찮은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박초롱님. 너무 좋은데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선전 아시죠? 어떤 분이셨죠?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죠? 네. 디벨로퍼의 꿈 꼭 이루고 싶어요. 별고래 홀딩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텔호텔 땡기네요. 확실히 돈이 됩니다, 여러분. 예.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집 팔아 종잣돈 마련하고 싶어요. 그럼요. 마련해야 돼요. 가끔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본인이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데 대출은 10원도 안 된대. 아유, 안 된대. 안 된대. 지금 갖고 있는 요 돈 가지고 해야 된대.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 진짜, 예. 제가 선생님 입장이면 이거 무조건 다 땡겨가지고, 예? 이거보다 더 큰 창출을 이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이상가, 어저께인가, 미국의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공장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3조 원을 또 해줬다며, 3조 원을. 와, 여러분, 대출을 3조 원을 해준대. 삼성이 그래도 왜 3조 원의 대출을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면서 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금리도 이렇게 비싼데 왜 받아요? 그 금리를 감당하고서도 훨씬 더 그 큰 이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출을 못 땡겨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대출을 못 땡겨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사실은 고수인 거예요. 대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그게 행복이라면 응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이 굿모닝 경매를 보는 식구분들은 어때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마인드와 생각과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맞아. 이멘토 말이 맞아.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주 개입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는 딱 여러 개 낙찰받는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인드와 이 멘탈과 이런 그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갖추어졌을 때 진짜로 그 길에 많이 가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10개를 낙찰받아도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아니고 아직도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뻐끔뻐끔 버는 분들도 있어.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 개 낙찰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완전히 동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또 강의가 돼버려서 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참. 경자윤이 디벨로퍼 하고 싶어요. 예. 행복한 여행자님, 투자 느낌 아니까. 네. 지방의 모텔은 멀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꼭 내가 관리할 필요 있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 좋은 예감 분단님, 고수 멘토님 오늘도 또 새로운 사업 배웁니다. 그럼요. 아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내가 맨날 이렇게 풀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매일 방송하시는데 매일 방송할 게 있어요? 예, 어떤 전문가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매일 방송할 게 없어? 예, 하루에 2개씩도 하고 왔다. 내가 그랬더니, 예, 웃으시더라고요. 아, 참,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다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임기점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막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도와주는 느낌 아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접목시키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이게 별게 다 도움이 된다니까. 응?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었어. 어떤 정말 초보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생각 하나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막혔던 뭐가 뻥 뚫린 적도 있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여러분들과 어떤 수많은 소통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와 이런 것들에 아우러지면서 여기서 어떤 풀리지 않는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 하나로 이게 갑자기 뻥 뚫리고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하더라니까. 근데 정말 막 제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는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모든 기운을 우리 굿모닝 경민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예,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쏘세요. 알겠죠? 뭘 쏴? 로또도 아니고 로또 맨날 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은혜로다. 누구야? 그죠? JSK 은혜로. 그래요. 저도 궁금했어요. 홍리치님. 그래요. 돈은 뭉텅뭉텅 벌어야 통장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뚫어뻥. 바다고다님 뚫어뻥. 네, 아, 좋아요. 네. 별지님 고민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매튜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